자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요? 책 쓸 때는 당시에는 정도 됐었어요. 대부분의 자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퍼센트로 치면 어느 거의 90% 이상. 모든 자산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쵸. 이게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은 맞아요. 어디서? 저도 그거 되게 고민이 많이 났었거든요.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 부동산 투자자이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32살 조과장은 어떻게 50억 자산을 소유하게 됐을까의 저자 조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명칭을 어떻게 불러드려요? 뭐 과장님 아니면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이렇게.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직장인을 다니면서 투자했고 시드머니를 짰기 때문에 최대한 직장인의 장점이 대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드머니를 모으면서도 공부하고 직장인 대출 그때 해서 저는 담보대출도 있지만 신용대출이랑 마통 다 써서 대출 활용했었고요. 지금은 최대한 다 많이 대출을 줄이긴 했는데 사회초년생 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대한 장점을 많이 활용했어요. 저는 오히려 직장인의 장점 중 하나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자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은 이제 매도하고 하락도 해서 좀 줄긴 했는데 책 쓸 때는 당시에는 50억, 60억 정도 됐었어요. 2022년부터 좀 부동산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많이 내놔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현금을 좀 늘린 상태고 그래서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쪽에? 네,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있고 저는 지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조금씩은 이제 주식으로 S&P라든가 채권 이런 거 좀 해놓긴 했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퍼센트로 치면 거의 90% 이상? 근데 이제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을 또 키우면서 좀 자산 늘리면서 그 주식이나 채권 쪽도 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자산 배분이 확실히 좀 필요하긴 하겠다 느껴가지고 왜 부자분들이 그렇게 포트폴리오 배분해서 하시는지 알겠다 느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배분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90% 이상이 다 부동산 투자들. 직장인이신데 오늘 여기는 무슨 일로? 올해 퍼시픽에서 강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특강 준비하고 있고요. 낮 시간이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분들 못 오시니까 최대한 그 유익한 강의를 제공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은 많이 하시나요? 강연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커가지고 뭐 하고 계시나요? 네, 그 세팅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크네요. 떨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에 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물에서 강연하면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요즘 나이 느끼는 게 뭐든지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은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도 좀 다니고 네네. 강연도 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시간 관리 꿀팁이나 네. 아니면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거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네. 너무 자세하게는 못 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타임라인에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를 하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직장인의 시간은 다 뻔하잖아요. 저도 책이 없다 보니까 쪼개보니까 출근 시간이랑 그다음에 퇴근 시간이랑 주말이 가능한데 그래서 출근 시간 때는 최대한 아침에 간단하게 경제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출근할 때는 경제 라디오 듣거든요. 제가 진짜 제일 추천하는 채널이 손에 잡히는 경제. 정말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잘 듣고 있거든요. 경제신문 보기 싫으신 분이 있어도 웬만한 경제 흐름이라든가 트렌드는 알 수 있다. 이동하실 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진우 기자님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또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가사에 이진우도 써놨는데 이진우 기자님 팬입니다. 보고 계시면 꼭 출연 좀.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아직 발매는 안 해서. 너무 좋죠. 미발매도. 네.
이 부분이 직접 부르시는 아, 전 부른 건 아니고 제가 이게 도저히 상품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뭔가 희망. 제목이 제 아들에게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원래 책에도 많이 담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짧게 보다 내용에다가 라임 추가해가지고 뭐 재밌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들이 그 이유일까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이제 투자를 잘 실패하셔서 그때 약간 돈에 대한 약간 상처가 있었어서 그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간절하게 해서 투자를 한 거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하루하루 나아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성과들이 보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론 아들도 엄청 큰 부분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저만 잘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는 가족도 생기고 아도 생겼으니까 경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알려주고 싶은 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놔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 50억 네. 정도 자산이 있는데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겠지만 네. 50억 정도 있으면 난 은퇴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계속 하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게 일상이 됐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뭔가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했을 때였는데 주위 사람들 가끔씩 보면은 와 너 몸 이렇게 엄청 헬스케졌다, 막 좋아 보인다 이러는데 제 와이프는 그냥 똑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매일매일 봤으니까. 근데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게 조금 성장하지만 저한테는 일상이고 만약에 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너 가져라 하고 50억 줬으면은 은퇴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50억 생긴다 하니까 은퇴를 하는 건데 저한테는 일상이었고 목표가 한 월에 2천만 원 정도는 들어와야 좀 제가 생각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다양한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다니는 거지. 남들 봤을 때는 와 너무 10억 자산 있으면 은퇴하지 않는데 저한테는 진짜 일상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자산들이 많은데 네. 왜 부동산을 주로 하게 됐는지 네. 그런 거나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 네. 같은 게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직장인에서 입사하자마자 부자가 되겠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고 했을 때 뭐 이후에 알아본 게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주식도 알아보고 주식 중에서도 펀드, 뭐 채권, 뭐 해외 주식 뭐 엄청 알아보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사업이랑 뭐 등등 알아봤는데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다 공부해보고 부동산도 공부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좀 맞았어요. 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더 고수분들도 많으시지만 이게 왜 잘 오르고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주식 오르면 좋은데 떨어지면은 반대 매매라고 주식을 증권사에서 이렇게 매도를 시키잖아요. 조금 오르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가 벌었는지. 그런 말에서 뭐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팔고 술 먼저 한잔하러 가거나 이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게 주식은 저한테 잘 안 맞다 생각해서 주식 안 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온다더라.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더라가 공사판이 보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2030 국토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니까 물론 이게 큰 꿈이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흘러가는 계획은 알 수 있으니까 투자하기도 좀 더 쉬운 것 같고 사회초년생이라는 그런 시드머니가 없는 단점을 대출로 좀 커버할 수 있는 거 있어서 대출을 좀 잘 난다는 장점. 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 단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은 뭐 취득세 들죠, 중개 수수료 들죠, 뭐 다양한 부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게 단기로 매도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끌고 가야 되니까 그때 동안 오르는 차익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놓고 신경을 들 써도 되니까 그래서 좀 이게 장점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투자 잘 하시는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모든 자산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오를 거라는 그런 확신은 맞아요. 어디서 저도 그거 되게 고민이 많이 났었거든요. 저도 강의를 들으다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을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끝나고 나서 수강생끼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 형님이 돈 벌었다더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 같은 직장인이었고 일반인인데 돈 벌었다 하면 나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좀 힘냈으면 좋겠는 게 저도 직장인이고 투자한 지가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나도 성과가 있었다 보니까 쟤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메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사가 아니라 일반인 지인들이 투자를 잘했을 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확신도 높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그런 확신이 생겨서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저도 하나 질문 이렇게 배너 있는 거 어떠세요? 아 네, 처음 봤습니다. 네. 카운셀러?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아무래도 이제 엔잡시다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카운셀러라 해서 이제 판매한 매출의 일부분을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활동도 하시는 것 같고 소개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945년도에 창립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K뷰티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작가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저희 아모레 카운슬러 그리고 아모레 에디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카운슬러는 저희 자사의 제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자유롭게 고객님들에게 카운슬링을 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뷰티 파트너를 일컫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건데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저희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 활동을 전개하시면은 저희 수익금에 대해 가지고 쉐어를 해드리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인해요? 끝나고. 끝나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우리 행사 끝나면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조영무 작가 이제 사인을 진행하니까 뭐 책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고 이제 책 구매하시면 이제 저자 사인까지 해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사인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자분들이랑 만나는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큰 장소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라는 목표를 하게 됐는지 네, 두 번째로는 저 실제 투자 사례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대출 매수 금액 5억에 원래는 5억 4천만 원 됐었는데 조율을 해가지고 5억에 매수를 하게 되고 작년에 분양한 게 오늘 작가님 강의 어떠셨어요? 강연돼 있어. 제가 사실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진짜 50억 자산 한번 꿈꿔보고 싶고 네네네. 이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진짜 정독하면서 10번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들어보니까 저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테이프, 긴 테이프. 홍보 담당이세요? 저도 사인 하나. 네네. 저 인기 많으시네요. 저희 강연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되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들 질문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오늘 이제 하루를 찍어봤는데 네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되게 그런 아픔도 있었고 계기도 있었고 한데 여러분들도 좀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배울 점도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 하나는 내 삶에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좀 깨닫고 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아마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많은 시간도 있었고 고민도 많은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니까 투자도 좀 잘 된 편이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하마스님 유튜브 채널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본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